저는 이 부동산에서 가장 안 좋은 말이 협의인 것 같아요. 협의하라. 협의하라는 거는 그냥 싸우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차라리 정하는 게 낫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5년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체크교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7번째 차시죠. 보시죠. 인력 및 권고 투자. 이제 인력 배치, 권고 투자. 그러니까 이 땅이 이제 지방이기도 하고 진주 상대동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서울에서 멀죠. 그리고 대지가 한 13,000평이 넘었고 매각가는 한 300억대 초반에 지금 희망을 하셨었고요. 처음에. 자, 그럴 때. 뭐 소속공 중개사, 뭐 상업용, 뭐 부동산 전문 중개사 1명, 뭐 서브 1명 정도 필요하죠. 뭐 중개사 3명, 중개사 3명, 뭐 의뢰받은 중개사 전문 인력이 아닐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의뢰를 받는데 자기는 상업용 전문가도 아니고 하기도 싫어. 그럴 경우에 이제 리퍼럴 처리도 할 수 있죠. 20% 받고 그 전문가한테 넘겨주는 경우가 있죠.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특징이 다른데 팀 단위로 움직일 때도 있고 그냥 개인 혼자서 할 수도 있고 이게 조금 뭐 여러 가지 좀 업무 그러니까 규모가 좀 그래도 있다 보니까 뭐 한 2명, 3명이서도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 소속공 인중개사, 상업용 부동산 전문 중개사 1명, 그다음에 서브 중개, 중개 보조원 아니면 뭐 소속공 중개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중개사 3명, 의뢰받은 중개사 전문 인력 아닐 경우 1명 플러스 보조 인력 1명 이어받은 중개사 미참석 시 리퍼럴 처리 20%. 이외에 비용 지출, 건물 관리 소장, 인테리어 업체, 고철 매각, 회계법인, 자산운용, 은행 PB 등 서드피 발생 가능성. 지금 이 강의는 어쨌든 중개사들을 위한 강의죠. 일반 고객들도 많이 보지만 뭐 근데 어느 정도 고객들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비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어요. 소개비가 나갈 때도 있어요. 뭐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고 코철 매각 업체에서도 이거 회계도 우리한테 맡겨놔 뭐 운용도 그렇고 PB도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주는 뭐 타이밍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하여튼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먼저 각각 뭐 협의하기 나름이니까 뭐 이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광고를 좀 해야죠. 뭐 4대 일간지 부동산 뭐 잡지나 아니면은 뭐 신문 광고도 할 수 있고요. 인터넷 광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카라반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개 오픈 하우스도 좀 할 수 있고요. 뭐 현수막 걸 수도 있죠. 특별히 광고 투자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기존의 홍보 방식, 사용 광고 목적 등 뭐 전략이 미흡하다. 뭐 늘상 하던 걸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했나 볼까요? 그 광고 정책과 방향 결정, 빌딩과 같은 투자형 상품이 아닌 제조업, 공장이지만 매각의 포커스를 투자용 상품으로 방향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공장을 실제 사용하거나 설비를 이어받아서 사용할 사람이 아닌 이걸 투자로 볼 만한 매입군, 그러니까 뭐 매수자가 없을까? 그거에 대해서 상품 방향을 이렇게 결정했고요. 광고 목적 설정, 꼭 매입이 필요한 업체뿐 아니라 관심 있는 업체, 뭐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에 뭐 최대한 많은 연락을 오게 유도하는 것. 광고 전략 수립, 포커스를 투자용으로 방향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자료의 최소한의 노출이 아닌 최대한의 노출로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도록 함. 뭐, 또한 본사 담당자의 연락처를 넣어 직접 연락을 하도록 유도 후 추후 연락처를 인계받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홍보 매체 선정, 투자 목적인 만큼 투자 유치 블로그, 뭐 신문, 뭐 인터넷 사이트 및 카라반, 뭐 중개 오픈하우스, 뭐 현수막 등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크게 차이는 없죠. 근데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뭐 10년이 넘었지만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더 좋은 사이트가 나오긴 했지만 뭐 거기에도 어쨌든 이런 광고 정책은 좀 비슷합니다. 매입에 관한 브로커 용역 수수료 협의, 뭐 사례 비교. 일반적으로 뭐 이거는 뭐 고객이 봐도 되고 뭐 중개 받는데 뭐 어쨌든 뭐 매도자 에이전트 전체 수수료 합의 뭐 합해서 각각 하는 경우도 있고 합해서 5대5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수수료가 많은 쪽이 뭐 6대4 뭐 이렇게 좀 더 많이 갖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매수자 에이전트 수수료를 각각 수정하고 수수료 많은 쪽에서 뭐 10에서 30% 정도 양보하는 경우가 있죠. 뭐 누구는 뭐 0.9를 받고 누구는 0.5를 받았으면 0.4 중에서 1.9 양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자 에이전트 받은 수수료 1대1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인원수, 뭐 우리는 3명이 참가를 했다. 여기도 1명 참가했다. 뭐 4명으로 나누자. 이렇게 하고 인원수대로 나눈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자를 브릿지한 뭐 중개회사가 있다.
그러면 한 20%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또 n분의 1 나눈 경우도 있고요. 뭐 소개를 말하는 거죠. 타중개사. 그다음에 매도자 에이전트 해갖고 뭐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줘서 반대 에이전트가 10에서 30% 보조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매수자한테 0.5를 받아요. 매도자도 똑같이 0.5를 받아요. 아니면 뭐 매도자 더 많이 받아요. 뭐 0.99를 받아요. 매수자 0.5로 받고. 근데 매수자가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매도자를 어떤 조건 협의해 달라 그래요. 근데 A 에이전트는 매도자 에이전트는 그 조건을 다 협의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례를 보면 0.9, 0.5 받아서 각각하거나 조금 더 줘도 되잖아요. 근데 밑에 경우는 매도자가 훨씬 어려운 조건에서 협의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자가 일정 부분에 또 쉐어를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안에서 대부분 쉐어를 하죠. 그럼 일반적으로 중개회사는 어떠나 보면은 뭐 전체 수수료 해서 5대5 하고 전수일 경우 6대4의 경우도 있고요. 전속 비전속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매도자 에이전트, 매수자 에이전트를 뭐 브릿지한 에이전트와 442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협력 회사일 경우에는 4.5, 4.5대 1 뭐 이렇게 최소한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자 에이전트, 매수자 에이전트, 매수자 중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 줘서 반대쪽 에이전트가 10에서 30% 수수료 지급하는 협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입니다. 외부 회사와의 거래, 기존 마케팅 본부 참고하시고요. 용역 수수료 협의는 물건 의뢰사와의 협의만큼이나 타 부동산과의 협의는 힘들다. 처음에는 계약만 시켜주면 용역 수수료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 다짐을 하지만 막상 계약 조건에 막상 조건 협의에 들어가면 내가 가장 일을 많이 한 것 같아 수수료 배분에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경험상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문서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래 조건이 힘들면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의뢰할 때는 이제 내가 그냥 수수료 조금 받아도 되니까 이 거래만 성사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지만 막상 계약하게 되면 사람 마음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내가 가장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내가 수수료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나중에 분쟁이 일어서 트러블이 생기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전에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냥 뭐 최소 문자나 약정서로 이렇게 확정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서로 이런 욕심도 없어지죠. 저는 이 부동산에서 가장 안 좋은 말이 협의인 것 같아요. 협의하라. 협의하라는 거는 그냥 싸우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차라리 정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좀 깐깐해 보일지 몰라도 그래야 나중에 뒷 것도 없고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가장 나쁜 말이 협의입니다. 자, 이제 정확한 회사의 정보 및 전달자를 찾아야죠. 이제 뭐 수수료 협의도 다 됐고, 그럼 이제 누구를 잡아야 될 것인가, 과연 누구랑 협상해야 될 것인가, 이제 키맨을 찾아야 되겠죠. 올바른 태도를 가져라. 내게는 충분한 매수자가 확보되어 있어 당시 사돈만 상관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손님도 없는데 누가 좀 관심 있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뭐 살 사람 많으니까 뭐 이 가격에 살려면 사고 말래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은 이게 어느 정도 통할지 모르죠. 왜냐면 즉각적인 결정권자가 오잖아요. 소유자나 아니면은 매수자나 매도자나 아니면 임차인이나 즉각적으로 오잖아요. 근데 산업용하고 상업용은 달라요. 담당자가 와요. 그러면 이렇게 불안하게 하면은 안 사요. 왜냐면 살 수 있다고 걔네 대표님께 보고했다가 뺏기면은 자기만 뭐 인사 불이익이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이 뭐랄까 패턴이 먹히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거래가 다 돼서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이게 먹힐지 몰라도 처음에 이건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자에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담당자와의 미팅으로 정보 전달자의 키맨의 의정을 알 수 있다. 이건 아까 했던 부분이죠. A급, C급, A급, B급, C급 매수자. 매수자의 요구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매수자의 요구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정보 전달자는 자신의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고급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처럼 매수자는 스포츠카를 생각하고 와요. 그럼 왜 스포츠카냐? 그러면 문을 열고 오픈하면서 시원하고 빠르고 이것만을 생각하고 오죠. 근데 중개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카 딜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좋긴 한데 차체가 낮아서 방지턱 넘을 때도 충격 흡수가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노면에서도 승차감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문 열고 다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몇 번 열 일도 별로 없고, 1년에 몇 번 열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연비도 이상으로 많이 들어간다. 이런 거를 매수자가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알았을 때 그러면 난 스포츠카 아닌데 일반 승용차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듯이 이거는 계속 매수자하고 부동산하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채권 교환은 어떻게 했나 볼까요? 올바른 태도로 가져라. 개인 거래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법인 담당자는 속이기 힘들다. 담당자는 냉정한 제3자다. 맞죠? 보통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지만 보고서를 만드는 사람은 경영지원팀 총무팀이다. 그렇죠? 그리고
매수자에게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담당자와의 미팅으로 적보 전달자의 의증을 할 수 있다. 현재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보고 형태는 어떠한지, 반대하는 임원은 누구인지 모든 정보를 통제하라. 이건 그것까지 좀 참조해 주세요. 매수자의 요구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정보 전달자는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그건 정확한 지적이다. 또한 결정권자가 원하는 정확한 요구 및 의중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도 많아요. 최대한 결정권자와 미팅을 추진하라. 즉 중간에 말 전달자는 정확하게 의중을 전달하는 경우가 솔직히 말해서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결정권자하고 최대한 같이 가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키맨을 찾아라. 여기까지는 다 하시죠. 예. 자, 기존 마케팅 방법. 매수자를 상대할 때 알아내야 할 4가지 핵심 사항. 일단 뭐 매수 동기, 왜 사는지 알아야 되죠. 예산 및 자금 집행, 뭐 대출을 받을 건지, 위치 및 생활 스타일. 그럼 현재 공장은 어디에 있는지, 현재 그 주거래처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죠. 그다음에 요구사항, 선호도,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 질문으로 매입하려는 의도와 키맨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75대 25 법칙. 매수 정보 전달자보다는 현재 매도자 대리인으로서 매도자 정보 전달자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이 법칙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25%밖에 수수료가 나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매도자의 의견을 더 존중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체크 교환원은 어떻게 나볼까요? 매수자를 상대할 때 알아내야 될 핵심 사항. 질문으로서 매입하려는 의도와 준비가 되었는지 파악하라. 75대 25 법칙. 기존 마케팅은 매수자 키맨 확보를 매도 주간 대행 업체로서 거래의 성사를 위해 키워낸 확보보다는 자신의 A급 물건을 소개시켜 주려는 경우가 많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도 물건을 계약할 수 있는 마케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물건 몇 개를 보여주고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집중하라. 앞에 언급했듯이 법인 영업은 매수가 75%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전송을 맡고 있는 이 물건 때문에 온 손님을 사실 A급 물건 다른 물건으로 또 돌린단 말이에요. 계속 강조하지만 별로 좋은 마케팅 방법은 아닙니다. 자신의 다른 물건이 아닌 현재 물건에 계약할 수 있는 마케팅에 집중하라. 추후 매수 영업으로 계약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자, 팁을 말씀드리면 고객에게 매물을 나열하고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해당 매물을 선택할 수 있는 마케팅 역량에 집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에게 어떤 뭐 4-5개 물건을 딱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서 각자 장단점을 얘기하면서 자, 선택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거는 그거까지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은 최대한 부각하고 단점은 보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나쁘지만 해당 매물, 우리의 전송 맺고 있는 매물이 어떻게 보면 4가지 매물 중에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단점 같은 꼴찌예요. 하지만 꼴찌면 이걸 선택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꼴찌라도. 그러면은 오히려 그 마케팅 역량과 실력에 집중해서 이걸 선택하게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게 4등이라 해서 정말 이게 어떤 공산품이 아닌 이상 그냥 뭐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4등이 아니라 대부분 가격은 금액적 하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금액이 너무 높다거나 위치가 안 좋다던가. 근데 위치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또 금액이 또 낮아지면은 그게 커버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걸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브리핑할 것인지 이 실력에 오히려 집중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 교육을 마치고 8번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